1번에 스펙 눌러주세요. 802번 보세요. 함수 fx는 얘인데 이 친구와 실수 함수 k에 대하여 함수 gx를 fx-k의 절대값을 씌운 것을 gx라고 정의를 하겠대요. 아, k만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한 다음에 그걸 올렸을 때 얘는 x는 a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k의 값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런 느낌이죠. 원래는 예를 들어 y는 fx가 이렇게 생겼어. 그치? 근데 여기가 이제 k였어. 근데 얘를 k만큼 데리고 내려왔어. 그러면 여기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잖아요. 얘를 올려버리면 절대값을 씌우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절대값을 씌워서 올려버리면 여기서 이제 뾰족한 점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딱 한 번만 생깁니다. 그러니까 k만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했을 때 접하는 것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한 k 값과 그 다음에 a 값의 합 a 플러스 k는 누굴까요? 그럼 여기가 이제 x는 a가 되는 거고 요만큼 이제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저 함수 fx를 좀 한번 그려봤더니 f'x를 인수분했을 때 자, 요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있으면 잘못 그렸어. x는 마이너스 1일 때 x는 2일 때를 보면 한참 주니까 이렇게 생겼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이제 찾아봤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돼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절대값을 해도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도록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어떻게 생겼어야 될까? 예를 들면 이런 거다라는 거죠. 평행이동을 했을 때. 평행이동을 했을 때 딱 여기에 x축이 있으면 어떤 그림이 되는 거야? 여기는 이제 부드럽게 올라가는 거고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요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놓고 함수값을 한번 찾아봤어요. 선생님은 f-1 값 요걸 한번 찾아봤어요. f-1 값이 얼마 나왔냐면 16이 나왔어. 얘들아, f-1 값이 16이 나왔어. f 값은 중요하진 않은데 선생님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만 보여줄게. 중요하지 않아. 사실은 안 보여도 되는 애야. 왜냐면 우리는 x축이 여기에 걸치게끔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0일 때 13 x가 0일 때 여기가 13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16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확하게 그리면 자, f 값 얼마예요? 16 마이너스 64 24 마이너스 8이 16 플러스 13이에요. 어떻게 된 거죠? f2 16 마이너스 64 24 마이너스 8 16 플러스 13이네. 맞아. 그럼 얼마지? 마이너스 11인가요, 여러분? 그럼 얘가 마이너스 11인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x축이 있다는 거죠.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이었던 그냥 그런 그림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일단.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위로 올려버리면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두 번 나오겠지만 얘를 k만큼 요만큼 내려오게 이렇게 하면 여기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고 여기서는 부드러워지겠죠. 그러니 K값은 누구겠어요? 얘겠지. 얘만큼 끌어내리면 되잖아요. 얘만큼 끌어내려야 여기가 부드러워지는 거야. 됐죠? 그럼 K는 16이네. 자, 그럼 그때 A값은 요거를 또 찾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X 절편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럼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 정리를 해보면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누구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니, 그치? 저 친구를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찾냐면 아까 우리가 했던 x 4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3이라는 fx를
16만큼 데리고 내려왔잖아요. 이 함수의 x절편 찾으면 되겠죠. 됐어요? 인수분해 하셔서 찾으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정리 안 하셔도 괜찮아요? 지워도 되나요? 네. 지워도 돼요? 아니요. 자, 그러면 찍고 자, 그러면 803번 한번 해볼게요. 803번 함수 fx는 이렇게 생겼는데 또 이번에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절대값을 씌웠을 때 또 누구에서만 미분 가능하자. 아, 그런 그림이네. 하나는 뭐 접하고 나머지 접하고 하나는 지나고 이래야 되는 이제 그런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또 f'x를 구해봅니다. 그러면 6x제곱 마이너스 18 x 플러스 10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x는 1에서 그때 x는 2에서 극소를 갖는 이런 친구가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이 친구가 x는 k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때라고 얘기를 했어. 자, 여러분 살펴봅시다. 여기가 1,0이에요. 제가 구해봤더니 그럼 여기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1,0이면 여기가 x축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x가 2일 때 함수값이 2,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y축 방향으로 얼마큼 평행이동한 다음에 x절편을 해주면 어디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이런 점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생긴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평행이동이 가능할까요? 이렇게까지만 가능한 거 아니야? 얘들아? 맞아? 여기 접하는 거까지만 가능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는 1만큼 이동하면 1만큼 이동하면 이거지. 그럼 조금 더 이동하면 여전히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은 한 점만 생기겠지? 여기까지 가능하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해결해 주시면 된다. 그럼 이제 804번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805번, 6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내일 다시 한번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804번을 한번 해볼게요. 804.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상족시킬 때 f'선분의 f'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봅니다. 자, 일단 x는 2에서 그 값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f'는 0이다 혹은 f'x가 x-2라는 인수를 갖는다. 자, 그 다음에 fx를 f1만큼 y축 방향으로 끌어내려와서 절대값을 하면 오직 x는 a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들아 f1만큼 끌어내려왔어. 4차 함수가 만약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고 생각한다면 딱 거기에서만 끌어내려왔을 때 여기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마도 이제 f1만큼 끌어내려왔을 때 x가 1일 때 함수값만큼 끌어내려왔을 때 접한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려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오른쪽 2에서 그 값을 가지니까 이런 그래프가 가능하죠. 여기까지 됐나요? 만약에 위로 볼록해? 그러면 x가 1일 때, 2일 때 그러니까 f1만큼 끌어내려왔을 때 이런 그래프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선생님이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이렇게 변형시킨 친구는 이렇게 x-2
어떻게 생겼겠다? 이렇게 생겼어야 되죠. 여러분 x-1이 제곱이어야 이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지 않아요. 그거 아시죠? 이렇게 생겨야 돼요. G'X가.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 뭐 나오는 거예요? F'X, F이랑 어차피 양수잖아.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럼 끝났어요. 왜? 우리가 구하는 것은 F'3분의 F'5라서 여기서 대입만 하시면 돼요. 답 나오겠죠? 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 81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다시 질문 받을 거예요. 812번을 한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두 3차 함수 fx, gx의 도함수들이 만나는 점의 x좌표가 ab다라고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런 생각이 들어. 만약에 너네들이 얘를 미분한다면 이런 생각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HA가 0이고 HB가 뭐겠어요? 0이지 않을까요? 이 그래프? 그렇잖아요. 지금 FHA 같고 FBGB 같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저 친구들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다 라고 한다면 A, B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아래로 볼록한 게 F'X예요. A보다 작을 때는 F'X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게 양수였을 거야. 그치? 그러다가 0이 됐다가 여기 A를 지나면서 Fx가 더 작아지니까 음수가 되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봐봐 x가 a일 때 x가 b일 때 미안해 얘네들 f'x, g'x잖아 그치? 그러면 잘못 썼어 h'a가 0이고 h'b가 0인 거야 맞아? 요 그래프가 프라임이야 얘들아 프라임 그럼 이 값이 같다는 것은 그때 0이라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요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거보다 작을 때 여기 보면 얘들아 F'X 빼기 G'X가 양수잖아 F'X 빼기 G'X가 양수면 얘가 양수인 거니까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여기 기울기 0이었다가 자 기울기 바뀌었다가 기울기 0이었다가 기울기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HX라는 그래프는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는 건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얘를 우리가 이제 만약에 부정적분 해준다고 하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긴 친구가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런데 HB가 0이면 H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F'라인 0은 7이고 HB가 0이면 HX는 0에 서로 다른 시근의 개수입니다. 이런 거네 얘들아. 요거 하지 말고 바로 나오잖아. HX는 0, HB가 0이래. 그럼 얘들아 여기가 B 아니야? HB가 0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니니? HB가 0이라는 건 여기가 0이니까 X축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 여기가 Y축. 그러면 HX는 0이라는 서로 다른 시근의 개수는 2개 맞죠? 왜? HX는 0이라는 것은 Y는 HX와 Y는 0이라고 하는 X축 이게 교점의 개수잖아요. 지금 보니까 교점 몇 개? 2개네. 이온도 맞죠?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 근데 이거는 HB가 0일 때니까 다시 지워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A, B 사이에 0과 B 사이에 알파, 베타가 있어가지고 모든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하여 요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0부터 B 사이에 어떤 숫자 알파, 베타가 있다는 거야. 됐니? 여러분 이것이 y는 hx의 그래프예요. 선생님은 얘를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나눠줄 거예요. 왜냐면 베타가 알파보다 크니까 뭐 얘로 나눈다고 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것을 만족시키냐라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 얘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야. 맞아? 두 점 사이의 기울기고 제일 클 때랑 작을 때를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알파, 베타가 어디에 있으면 이게 제일 크니? 알파, 베타가 어디에 있으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제일 크겠어? 약간 요런 쯤에 있으면 제일 큰 거 아니야, 그치? 요런 위치에 있으면 제일 큰 거 아니겠니? 근데 그때 두 점 사이의 기울기보다는 0일 때의 미분계수가 더 크지 않아요? 0일 때의 미분계수 얼마게요? 보니까 여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5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알파, 베타가 어디 있더라도, 얘들아, 알파, 베타가 어디 있더라도 이때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클 수는 없어요. B는 어차피 0이고, 그치? H 프라임 0이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 기울기, 알파, 베타의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어디서 재더라도 이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크다고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자, 여기가 x는 b야. 여기 어딘가가 x는 0이야, 얘들아. 두 점 사이에 아무거나 알파, 베타를 잡아보래. 그리고 알파, 베타 사이에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해보라는 거 아니야, 이거? 평균 변화율이잖아. 자, 어떤 점에서 평균 변화율을 구하더라도 x가 0일 때 미분계수가 제일 클 거 아니냐. x가 0일 때 미분계수가 마침 오니까 어떤 두 점 알파, 베타를 긋더라도 무조건 얘보다는 작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이렇게 가는. 자,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 봅시다.